새로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AI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왔죠. 현재 국내 AI 앱 생태계는 해외 빅테크에 잠식되는 상황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챗 GPT가 AI 시장에서 사실상 독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에 새 정부 차원에서 국내 기업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우리 AI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구독경제전략연구센터 천호겸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의 그림을 생성해내는 화제를 모았던 챗 GPT, 불과 몇 개월 전인데 최근 국내 이용자 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의외의 현상인데 어떤 배경이 이어졌을까요? 예, 그 IG AWORKS 모바일 인덱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국내 챗 GPT의 월간 사용 이용자 수는 약 1,017만 1,000명에서 4월 대비 54만 9천 명이나 줄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줄어든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우리 기존에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카톡이나 SNS 보면 온갖 프로필이 다 지브리 스타일이었거든요.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챗 GPT의 이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풀이해보자면 소비자들은 생성형 AI를 하나의 경험 기반 소비재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사용자가 감소했다기보다는 AI 구독 경제 자체가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고 불안정한 구조로 있다는 한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이탈이 가능한 시장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OTT나 이러한 구독 서비스들이 사실 점점 많아지고 있기도 하고 한 번 구독하면 이탈하기 어렵도록 락인 전략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탈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인구가 이탈하나 봅니다. 그렇다면 AI 서비스는 특히나 일반 플랫폼과 구조적으로 어떤 다른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성형 AI는 네트워크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효과라면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이라든지 제가 카카오톡을 안 쓰면 일상생활이 어렵잖아요. SNS를 안 쓰면 어렵듯이 많은 사람들을 모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생성형 AI는 이걸 통해서 누군가가 대화하는 거 아니면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본인이 구독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네트워크 효과가 없긴 하지만 규모의 경제가 있다 보니까 후발주자 진입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난 1월에 갑자기 딥시크가 등장함으로써 꼭 그렇지도 않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고요. 그때 엔비디아 이제 시가총액 하루 만에 800조 원 넘게 증발했죠. 그러니까 생성형 AI는 기능 기반 서비스다 보니까 더 좋은 게 나오면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거고요. 한 예로 2024년 10월 오픈 AI가 자기 스스로 오픈 AI 매출의 75%가 소비자의 구독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생성형 AI의 주요 수익원은 구독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AI 혁명이 있더라도 구독 취소 버튼 딱 한 번이면 끝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생성형 AI 회사들은 소비자를 어떻게 락인하냐 고민이 많은데 가장 큰 거는 이거죠. 그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기계와의 대화인데 어떻게 보면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친밀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얘가 진짜 내 친구 같을 때도 있고 나를 그렇죠. 이해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소비자를 락인하려고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소비자의 개인형 맞춤형 서비스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특히 제 주변에도 이제 친구처럼 뭐 소통을 한다거나 이런 친구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구독 경제 시장 자체가 좀 커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올해 글로벌 구독 경제 시장은 1조 5천억 달러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하나로 치면 2천조가 훨씬 넘거든요. 2천조 원이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는 생성형 AI 시장의 40배, 디지털 광고 시장의 2배가 넘는데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구독 경제 시장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UBS는 구독 경제 시장이 연평균 18% 성장해서 올해는 1조 5천억 달러, 2천조 원이죠. 를 넘을 거라고 봤고요. 그리고 이는 S&P가 전망한 2028년 생성형 AI 시장 규모가 363억 5,810만 달러거든요. 이거의 40배를 훨씬 넘는 그 규모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구글이나 메타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가장 많이 버는 게 디지털 광고거든요. 사실 디지털 광고가 가장 큰 수익원인데요. 인사이더 인텔리전스에 의하면 디지털 광고 시장이 올해 7,851억 달러거든요.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보더라도 구독 경제 시장이 디지털 광고 시장의 2배나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워낙 이 구독 경제와 AI가 결합된 시장이 크다 보니까 앞으로 굉장히 좀 규모가 있을 거로 보이고요. 특히 이거 관련돼서 오픈 AI가 이 구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거든요. 챗GPT는 구독을 2023년에 도입했는데요.
2023년 대비 올해 8배 성장했고요. 내년에는 18배 이상 매출을 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챗GPT의 수익원도 성장도 구독에서 나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대부분의 구독료는 수익 모델이 이 구독료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용자가 궁금해하거나 설명을 원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거를 좀 추천해 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광고와 연계하는 아이디어도 좀 나오고 있던데 이런 부분도 혹시 지금 상용화가 가능할까요? 지금 당장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아직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환각 증세 때문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서치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국은 아까도 말씀해줬다시피 구독 경제 자체가 많이 커지고 있긴 한데 특히 한국이 챗 GPT 유료 사용자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오픈 AI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유료 구독자가 많대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 수용조는 세계 최고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AI를 잘 쓰는 나라긴 한데 AI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술은 이제 해외 플랫폼일 것이고 구독료는 매달 빠져나가고 우리는 그 안에서 데이터를 쓰면서 비용을 지금 나가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더 큰 문제는요. 이번 달에 챗GPT의 기업 고객 수는 글로벌로 따지면 300만 곳을 돌파했는데요. 이건 불과 4개월 전인 올해 2월에 200만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0%가 급증한 거죠. 단 4개월 만에 50% 넘게 급증한 건데요. 이거는 생성형 AI가 네트워크 효과는 좀 미미하지만 구독으로 소비자를 락인하고 있고요. 기업도 점점 챗GPT의 생태계로 락인되어 가고 있는 거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부나 사회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오픈 AI가 한국 지부를 설립하면서 대대적인 채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곳이 시사하는 바가 좀 클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챗GPT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다 보니까 이걸 전진 기술로 해서 여러 가지 그 플랫폼을 한번 돌려보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근데 다만 아쉬운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챗GPT에 대한 너무 의존도가 크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여기 한국을 좀 진출하는 걸 좀 꺼리는 경향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픈 AI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전략을 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잠식을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좀 여쭙고 싶어요. 아, 맞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이 구독이라는 게 여러 개를 못 하거든요. 지금 생성형 AI 구독은 대부분 챗 GPT를 많이 하고 있다는 지금 방증이거든요. 우리나라 이익이라는 건. 그럼 우리나라 토종 AI나 이런 것들이 구독을 못 받기 때문에 수익을 못 내가지고 계속 위축되면서 궁극적으로 챗 GPT에 잠식되고 거기에 락인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외국계 회사가 큰 비중을 점점 더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사실 이 외국계 AI 기업들이 쓰는 데이터란 게 우리가 만드는 데이터거든요. 국민이 만든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 국민이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외국에서 돈을 버는 거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데이터 주권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국민이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 국내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들은 구독료와 관련돼 가지고 이 기업 수익을 쉐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선거가 되기 전에 공약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100조 원의 규모를 AI에 대한 투자로 돌리겠다라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면 국내 회사를 키운다 뭐 이러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뭐 금융회사나 이런 것들이 AI를 구독하게 하는 그러한 지원책으로 갈 것인지 다양한 방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의 구독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생성형 AI도 가능한 거니까요. 그리고 더 큰 거는 사실 우리 기업들이 생성형 AI와의 구독 멤버십 자체를 못 만들어가지고 생태계를 못 만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생태계를 만약 못 만들면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져가지고 글로벌 경제에서 약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이외에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고민할 게 있는데요. 생성형 AI가 워낙 또 구독료가 비싸다 보니까 또 요즘에는 구독이란 게 생성형 AI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전,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해서도 하기 때문에 또 이거 OTT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독료가 오르는 구독 플레이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구독료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가정 경제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구독하지 못함으로써 어떤 문화적, 사회적 차이가 나는 또 구독 멤버십 계급 사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시청자분들께 AI 시장이 점점 확대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시죠.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구독 경제 시장이 그리고 AI와 합쳐가지고 하게 되면 불평등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 서비스나 멤버십 도입을 못한 회사들이 도태되거나 아니면 그거를 구독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도태될 수 있거든요. 이거에 관련돼서 정부와 사회가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불평등과 불황을 강제 구독하는 시대를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I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그 방향성과 전망,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